제가 지난주에 이게 동향을 수상해.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이 네. 원래도 유명했는데 한층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유튜브에 출연한 걸 가지고 기사를 쓰다니 참 조선일보 수준하거나. 아니 그만큼 영향력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용도 다 왜곡된 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이면은 임명된 상권 분립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대법관들도 선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상권 분립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권 하고. 분립. 네.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 이게 뭐 체제 부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어디 뭐 그 사법부에 총칼 들고 가서 난동 부렸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권 분립을 하든 사권 분립을 하든 개헌을 통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헌론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체제 부정론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좀 수준을 좀 공부 좀 하시라. 솔직히 아니, 그리고 기자나 정치인들이나 진짜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어. 아니 그래도 개혁신당의 그래도 대선 후보 아닙니까? 대선 네. 후보가 박진영 부원장님을 링으로 소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좀 친해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 방송도 같이 많이 했고. 아 그랬구나. 네. 저는 뭐 윤석열, 뭐 이재명 다 욕하고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박진영 원장님이에요. 오, 왜? 그런 이유가 뭐죠? 있습니까? 워낙 옳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권 분립 딱 보고 뭐 이건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 비판 전혀 안 했습니다. 입에도 안 올렸습니다. 네. 아니 제가 좀 길게 끌자면 원래 상권 분립이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주장하는데 그렇습니다. 몽테스키도 원래 투표를 하자고 했어요. 아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도 투표하자고 했어요 원래. 아 원래 그 최초의 정신은 그런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왜 그렇게 안 네. 되느냐? 그때는 무제한 시대잖아. 그러니까 법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법관을 직접 국민 투표로 해서 뽑는 나라가 있어요? 중간 단계가 그런 경우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뽑기도 검사장 하고 직선제 올라가기도 하고 예를 이렇게 들죠. 중간 아니 네. 그냥 판사. 판사를 그렇게 해요. 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 두고 진 다음에 은퇴했잖아. 지금 우리나라 그 판사들 전부 다 AI하고 한번 법률 지식 대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 집어넣고. 이기면은 계속 판사 시켜주고 아니면 집에 가. 원장님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딴 데에서 나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 AI나 챗GPT랑 한번 평론 경쟁해봤으면 좋겠어. 평론가들 다 없애져 버려.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리 그럼 먹고 뭐 못 살아. 집에 가야지 뭐. 안 돼, 안 돼. 근데 정말로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해서 아, 약간 좀 무섭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진행도 이제 챗GPT가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취재도 네. 그렇게 하고. 정치 비상구 국교형입니다. AI식으로. 아니 오늘 뒤집힌 마우스님 일찍부터 네. 무야호 아이 신난다 이렇게 아, 말씀하시면서 슈퍼챗 오늘. 보내주셨는데 네. 왜 그러느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당초 이달 15일에 그 재판을 열기로 했다가 대선 이후로 다음 달 18일에 열기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박지원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게 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상권 분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입대면 안 된다.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입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세요. 대부분이 국회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이라는 모든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인 국회는 모든 일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우리 경상투표인들이 찍자 붙고 발목 잡고 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사법부의 발목을 잡았다기보다 국회의 역할로서 사법부에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이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 중에 네. 설명 자료를 이제 내놓았는데 얘기인즉슨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라고 하면은 헌법 116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갖다부터 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좀 유보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 뭐 존중해요. 네. 전 어쨌든 대법원의 판단도 존중하고 고등법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 스스로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전 인정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법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부로 이재명 정권이 시작됐구나. 아 오늘부로 시작된다. 오늘부로 시작입니까? 오늘부로 이제 이재명 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거다. 실질적으로.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헌법 84조 갖고 이제 이게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에는 뭐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헌법재판소에 오. 가져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을 음. 통해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은 중지한다. 뭐 그런 법안 지금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네. 뭐 그건 분명히 이제 국민의 쪽에서 헌법소원 낼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법적인 논쟁을 거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사회적인 대통합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기 법안 처리 이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부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건 따라야 한다. 재판부가 그럼 안 따르면 어떡할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냐,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그 이런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는 뻔뻔하다라는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 뻔뻔하다. 네, 법률과 제도 그다음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면은 좀 뻔뻔하다 싶은 것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양인이라서 그런 거야. 동양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 염치라든가 경우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너무 따져. 네. 네. 그 사실 우리가 쓰는 정치라는 단어와 영어에서 얘기하는 politics라는 게 굉장히 개념이 달라요. 영어에서 하는 politics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찌지고 먹고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자야. 좋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개념이. 네. 근데 사실은 원래 정치는 뻔뻔한 거다. 민주주의는 뻔뻔한 거다. 음. 이익 대변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만 지키면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 법은 일반법이 되어야 하거든요.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고 신중해야 생각하거든요. 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재판은 중지가 된다. 그런 법안 이제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법안도 요구할 거예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재판 중지한다. 시도지사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그럼 시도 단체장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당선되기 전에는 재판을 받더라도 된 후에는 재판이 중지된다, 정지한다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네. 특별하게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근데 우리 헌법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게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잖아요.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예외를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84조가 아직 안 끝났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당선됐더라도 법을 위반했으면은 임기 뭐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임기 중반에 다 당선 무효형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징벌적인 법의 가치가 이거는 무력화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적점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균형점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네, 네.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나 네.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 이야기 안 하세요? 우리 기자님 이게 민우 말씀하시죠. 기자. 그러니까 네, 쫄면 안 됩니다. 지금 아, 당당하게 해야지. 치고 들어와야 네. 됩니다. 아니 그래도 발언은 다 하시고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 84조가 이제 그게 재판 중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헌재에서 네. 어떻게 그걸 판단할지 미지수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법을 가지고 이제 해석의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법을 만드는 게 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니까 뭐 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게 우리 그 삶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임기에 대한 해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말씀하신 없애보자지 것처럼 이제 않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네. 소추라는 것에 있어서 기소와 추진하는 것, 재판을 계속 유지할 공소 유지까지도 포함된다는 해석인데 네. 한편으로 보면 장 소장님 이야기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출발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기소할 사건이 아닌 것. 쉽게 말하면은 이게 형사상 범죄 행위로 기존에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기소하고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털어버린 윤석열 정부로부터 모든 것이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정치권이 논쟁을 하고 대선 후보를 죽이니 살리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게 돌이켜 가보면은 결국은
현직 검사 출신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대권 주자가 되는 이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 네. 뭐냐면요. 자, 그러면 검사는 대통령 못하게 하고 출마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가면 또 법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헌법 가면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 정당들이 관례적으로 컨센서스에 의해 가지고 검사라든가 즉 이해 충돌에 지속적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영입을 해가지고 정치권에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서로 안 해야 돼 사실은. 네, 그런 이게 말씀해 정치권이 주신 거고. 사실은 공생하는 방법이어야 돼. 네. 같이 죽어버린 거야 이거. 아니 결국은 이렇게 그 서울고법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혹시나 이 사건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중간에 정식으로 후보 출마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네. 난가병에 걸린 여의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난가병이요. 내가 전염- 대통령 될 수 있다. 전염력이 강해요. 그래요. 예. 난가병이 어디까지 갔던 겁니까 엄청- 도대체? 예. 그거는요 이렇게 눈빛으로도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플랜 B를 뭐 준비해야 되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닌가. 네. 이렇게 왜 애정 있게 쳐다만 봐도 난가? 막 이러는 거지. 좋아하나? 이게 상당히 호흡기 어. 병이 아니에요. 눈빛병이에요 이게 난가병.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여권에서는 물론 그분이 그것 때문에 결심을 하냐 마냐는 아니겠지만 네. 누구 얘기하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제 이런 판국이라면은 나도 입후보를 해놓는 것이 소문이 있었죠. 뭐 확인된 건 예, 아니고. 확인된 거나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 대놓고 하시는 분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은 그냥 그렇지. 혹시나 이제 이재명 그렇지, 후보 그렇지. 날라가면 그렇지. 그 표가 어디로 가겠냐 그렇지, 혹시 그렇지. 나한테도 올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착각 빠졌던 거 절대 아니겠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내가 출마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면은 보수표는 유승민, 그럼 진보표는 이낙연 뭐 이렇게 간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겠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사항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두 분의 출마는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정리됐다기보다는 사실 법사위에서 14일 날 지금 청문회는 맞아요. 추진을 네. 한다는 거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한다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이거 이렇게 결정 안 났으면 뭐 탄핵 이야기 나왔고 굉장히 카드가 많긴 근데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대선 전에 지금 일단 청문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재명 정권 출범했으니까 저런 것들은 대승적으로? 이제 예, 선거 그 이후에 청문회를 AI하고 법률 지식 대결로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알파고 계속. 알파고. 예. 그 이낙연 총리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참 반말은 못하겠고 옛날 시조 하나 읊어드릴게요. 시조아 좋습니다. 예. 쉰밥이 그릇 난들 어르신 드릴 밥이 있으니까요. 쉰밥도 먹지 말아라. 아이씨, 줄 표가 없어. 줄 밥이 없어. 아예 밥이 없다는 없다. 말씀이시고 아. 그러니까 이분들뿐만 아니고 가장 큰 실망감은 누가 느꼈겠습니까? 아마도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그런 기대가 그렇죠.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선거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단일화를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좀 계속 네. 얘기를 해요. 단일화를 왜 하냐? 단일화를 해봤자 선거 이길 수 있냐? 단일화를 왜 하냐? 왜 하냐고? 왜 단일화를 왜? 그냥 다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겨뤄봐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외원 확장도 안 되는 단일화를 왜 하려고 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마도 이제 그런 판단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신데 네. 허재모 씨도 이제 2주에 한 장면을 준비하면서 국힘 상황을 유심히 봤다고요. 연휴 동안 너무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문소 오빠 나 집 앞이야 좀 나와봐를 가져왔습니다. 야 진짜 뭐 밤 늦은 시간에 이게 뭡니까 동네 주민분들 잠도 못 주무시고. 아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윤석열은 거부권을 많이 썼고 전광훈은 국민저항권. 야 우리 김문수는 당무 우선권을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다 권이네. 예. 단일화 쉽지 않은데 일단 오늘 저녁에 1대1로 후보들끼리 만나겠다. 6시에. 예.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 뭐 어떤 이야기 좀 오갈 수 있을까요? 그냥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이제 포기해. 포기해? 예. 뭘 자꾸 나오려고 그래. 어. 나는 그만둘 생각 없어. 그 포기해. 정도로. 어. 이 정도 나오겠죠. 야, 그 정도로 세게 안 얘기한다. 해요. 김문수 후보 쪽 안 해요.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이 네. 김문수 후보의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 머리, 가슴, 심장 형제, 다 형제. 이거든요. 그거. 다 차지하고 있죠. 분신이에요, 네. 분신. 그 김문수 후보의 카톨릭 명이 모세예요, 모세. 모세. 네. 근데 차명진 전 의원의 카톨릭 세례명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 둘이 같이 다니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은 김문수, 당 대표는 차명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두 사람이 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세력들을 등에 업고 의원들이 도와줘가지고 네. 그동안 뭐 노동부 장관도 하고 대선 후보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둘이 그냥 유튜브 하다가 정광훈이랑 같이 뭐 이렇게 자유통일당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관 되고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야. 우리 후보 됐는데 너희들 국민 안 도와줄란 말아라.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이 생각이라서 이 사람들 잃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양보할 생각도 아니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나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김문수 쉽게 지지자들이 모인 거예요. 당사 앞에. 그러면서 이제 쌍권을 비판을 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한 번에 듣고 이제 암기를 한 겁니다. 무슨 노래냐면은 그따위로 정치하면은 헤이! 그따위로 정치하려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권성동은 나가 뒤져라. 이게 무슨 이렇게 노래예요? 부르고 있더라고 그런 보니까. 거였어요? 뭔 노래예요? 이게? 아니 지지자들이 그 앞에서 부르고 있어요. 뭔가요? 한 번 듣고 외웠다니까. 보니까 네. 같이 좀 부르고 온 거 아니야? 좀 냉정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관료 기회주의자들에게 점령당했어요. 정통 보수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사실 권영세도 관료, 권성동도 관료, 윤석열도 관료, 한덕수도 관료, 그러니까. 한동훈도 관료. 그러네. 다 관료들이에요. 이 아하.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수영도 그러네. 보수로 집권하자, 진보로 집권하자 이런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권력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 전략에서 단일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기회주의자가 권력을 잡는 방법으로 단일화를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할 때 노무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할 때 그나마 오세훈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덜 기회주의적이니까. 이게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당 후보로서 민주적 절차로 뽑은 김문수가 드롭하는 형태의 단일화를 우선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저는 돼. 해당 네. 행위이기도 하고 역사를 기회주의자들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윤석열 시즌2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권성동 권영세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김문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렇지, 생각하겠지.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된 건데. 예. 우리가 윤핵관들 동원하고 당원한테 영향력 끼쳐가지고 만든 건데 왜 말을 안 듣지? 되게 당황스럽네 이제 이러잖아요. 네. 어제 그 권성동이 봉천동에 김문수 후보 갔잖아. 집에 예. 사태가 앞으로 갔죠. 웃긴 게 있어요. 네. 뭐예요? 한덕수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어. 아 그 자리에. 네. 그 장면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거 한덕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한 대행님 제가 지금 김문수 후보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시죠. 한덕수가 내가 왜 가지? 그럼 내가 가가지고 김문수를 만났어. 그러면은 김문수한테 저기 김문수 후보님은 국민의힘 후보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당대표 말 잘 들으셔가지고 한번 두 분 싸우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세요. 이러고 내가 와야 되나?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길 왜 가냐? 내가 대구까지 가자고 한 걸 내가 가겠다. 네. 그래서 어제 막 같이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랬다면서요. 예. 근데 내가 봉천동 자택가까지는 내가 못 간다. 니들끼리 좀 알아서 해라. 나는 니들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고 나온 건데. 다 준비 끝났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황당한 상황이지. 근데 저는 한덕수가 이제 응하지 않은 건 이해가 가면서도 네. 진짜 정치인이라면은 자기 걸 걸고 해야 되기 누가 때문에 그 한덕수가 무슨 정치? 정신이 되려면 정치를 될 생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는 박지원 사람이다. 어르신이 네. 정치인이 아니라 동물에 비유했어요. 뱀장어라고. 근데 국힘 지도부는 그렇게 한덕수는 어쨌든 무소속 후보인데 그렇게 같이 다니고 뭐 연락까지 해도 먼저 되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당 행위 얘기가 많이 그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